이번 강의에서는 에너미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게 만들어주고 콜라이더를 이용하여 충돌 시 파괴되는 연출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의 충돌에 관한 예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미에도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게임 매니저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를 게임 매니저 변수에 추가합니다. 앞서 강의에서 스페이스 플레이어에도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싱글톤을 그대로 호출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코드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에너미도 레이저를 발사해야 하니 슛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앞서 스페이스 플레이어에서 작성했던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레이저 오브젝트의 인자값에 오브젝트 타입을 에너미 레이저로 변경하면 됩니다. 동시에 일정하게 레이저가 발사되면 어색하니 시간 간격을 두고 발사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리퀘스트 슛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플룻 변수 랜덤 타임을 만들어주고 랜덤의 레인지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값으로 0과 0.5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0과 0.5 사이 랜덤원 값을 전달받아 발사하는 시간의 간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을 적용해 주기 위해 start coroutine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iEnumerator 함수, wait to shoot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자값으로 시간을 받아올 수 있게 합니다. 대기 시간을 주기 위해 yield return을 작성하고 wait for second를 호출하여 wait 값만큼 대기하도록 합니다. 대기 시간이 끝나면 shoot 함수를 호출하여 레이저가 발사되도록 합니다. 다 작성하였으니 start coroutine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이제 에너미 매니저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에너미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맨 위로 이동하여 시간에 따라 레이저가 발사될 수 있도록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시간을 받아줄 플룻 변수 shoot 타이머를 작성합니다. 딜레이 시간을 설정할 플룻 변수 shoot 딜레이를 작성하고 2.5초마다 레이저를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게임 시작 시 shoot 타이머 변수에 shoot 딜레이 값을 전달하여 초기화합니다. 이제 함수를 만들어주기 위해 제일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프레임마다 확인하여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플리 슈팅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슛 타이머에 타임의 델타 타임을 빼주도록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슛 타이머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이 함수를 빠져나갈 수 있게 리턴을 작성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다면 다음 코드가 실행되니 슛 타이머의 값에 슛 딜레이 값을 대입하여 다시 초기화합니다. 에너미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랜덤하게 쏘는 것보단 앞에 있는 에너미만 레이저를 쏠 수 있게 설정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배열을 만들어주고 프런트 에너미를 작성하고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에너미의 수만큼 추가하도록 합니다. 각각의 열에서 제일 앞에 있는 에너미를 구분해주기 위해 int 변수 num enemy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제 맨 앞에 있는 에너미만 찾아줘야 합니다. 반복문을 작성하고 플레이리스트에 등록된 에너미의 수만큼 돌도록 합니다. 리스트의 지역 변수 컬럼을 작성하고 이 리스트에 있는 에너미를 등록합니다. 다시 반복문을 작성하고 컬럼에 등록된 에너미 수에서 -1을 빼서 j 값에 대입합니다. 거꾸로 돌 것이기 때문에 j 값이 0이 될 때까지 돌도록 하고 j 값을 하나씩 빼도록 합니다. 게임 오브젝트 지역 변수로 에너미를 작성하고 컬럼에 있는 에너미를 전달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에너미의 active in hierarchy를 이용하여 하이어라키 창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들어왔다면 프론트 에너미의 배열에 num enemy를 작성하고 여기에 에너미를 대입합니다. 처음에 num enemy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배열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num enemy의 값을 1씩 증가시킵니다. 브레이크를 작성하여 반복문을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에너미는 확인되었으니 이 중에서 3개의 에너미만 레이저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const int 변수 max shooting을 작성하고 3으로 초기화합니다. 몇 번의 레이저를 쐈는지 알아야 하니 int 변수 shoot fire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반복문을 작성하고 맨 앞에 있는 에너미의 수만큼 돌도록 합니다. 앞에 있는 에너미 중 랜덤하게 레이저를 쏠 수 있게 인트 변수 랜덤 인터에 랜덤의 레인지 함수를 작성하고 0부터 num 에너미의 값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의 값을 전달받도록 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 에너미를 작성하고 프론트 에너미 배열에 랜덤 인터의 값을 설정하여 해당 배열에 있는 에너미를 전달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에너미가 null이 아니라면, 즉 에너미가 있다면 에너미의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에너미 클래스에 접근하고 request shoot 함수를 호출하여 레이저를 쏠 수 있게 합니다. 레이저를 쐈다면 다시 초기화해야 하니 위에서 호출한 프론트 에너미의 해당 배열에 null 값을 대입하여 초기화합니다. 레이저가 몇 번 발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shoot fire 값을 증가시키고 조건문을 작성하고 shoot fire 값이 max shoot보다 크다면 3번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브레이커를 작성하여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다 작성하였으니 저장을 하고 업데이트 함수로 이동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먼저 호출되게 업데이트 플리스 슈팅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보다 먼저 호출되어야 하는 건 에너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하니 업데이트 파라미터 함수를 맨 처음으로 옮겨줍니다. 다 되었으니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순차적으로 랜덤하게 맨 앞에 있는 에너미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초가 되면 다시 레이저가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 매니저를 확인해 보면 에너미 레이저도 3개가 생성되고 재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레이저에 맞았을 때 충돌 판정을 할 수 있게 설정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박스 콜라이더 2D를 선택합니다. 콜라이더 영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디터 콜라이더 버튼을 클릭하고 크기가 맞지 않다면 맞게 설정합니다. 에너미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각 프리팹을 더블 클릭해서 프리팹 에디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박스 콜라이더 2D를 선택합니다. 콜라이더 영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에디터 콜라이더 버튼을 클릭하여 영역을 맞게 설정합니다. 에디트 화면 우측 상단에 자동으로 변경 사항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에너미 프리팹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다 마쳤다면 이제 충돌 시 상황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프리팹 에디터 화면에서 나가는 방법은 하이어라키 창에서 왼쪽 방향 표시를 누르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레이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스크립트 아래로 이동하여 추가해 주겠습니다. 충돌을 감지하는 함수는 총 2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onCollis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 외 한 가지는 onTrigger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콜라이더에 isTrigger에 체크되어 있으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3가지의 상황에 따라 호출됩니다. 충돌이 시작되면 enter 함수를 호출하며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면 stay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끝나고 벗어나게 된다면 exit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충돌 상황에 맞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저가 충돌되면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onCollision enter 2D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충돌되었다면 게임 오브젝트의 setActive 함수를 호출하고 펄스로 설정하여 비활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저는 충돌되면 비활성됩니다. enemy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onCollision enter 2D 함수를 호출하고 enemy 오브젝트를 비활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이동하여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다만 스페이스 플레이어 오브젝트는 시작 위치에서 시작될 수 있게 리스폰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충돌에도 무엇과 충돌하였는지에 따라 예외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유니티에서는 태그와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여 오브젝트 간의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게 되면 어떤 회사에 어떤 부서 그리고 어떤 직급을 가지고 소속되게 됩니다. 태그와 레이어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태그를 선택하면 기존 설정되어 있는 태그가 있으며 새로 추가할 것이라면 아래 add 태그를 눌러 추가하면 됩니다. add 태그를 눌러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플레이어 레이저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에너미 레이저를 추가하겠습니다.
태그는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래 레이어즈란이 있으며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플레이어와 에너미를 추가합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식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은 아래 자식 오브젝트도 동일하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오브젝트만 설정하면 되는 것이기에 NO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 레이저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태그를 클릭하고 플레이어 레이저를 선택합니다. 레이어를 클릭하고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에너미 레이저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태그를 클릭하고 에너미 레이저를 선택합니다. 레이어를 클릭하고 에너미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미 프리팹을 모두 선택하고 레이어 설정에서 에너미로 선택합니다. 소속을 정해줬으니 이제 그거에 맞게 예외사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돌아갑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 인자값으로 콜리전 값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콜리전의 게임 오브젝트에 컴페어 태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인자값으로 태그의 이름을 설정해줘야 하니 쌍따옴표를 작성하고 에너미 레이저라고 작성합니다. 이 이름은 문자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그에서 작성된 이름의 대소문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enemy 레이저라는 태그를 가진 오브젝트와 충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다면 enemy가 쏜 레이저이므로 리스폰 함수를 호출하여 시작 위치로 되돌려줍니다. 저장을 하고 enemy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enemy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플레이어 레이저의 태그를 가진 오브젝트와 충돌되었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오브젝트를 비활성하게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레이저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에너미의 위치가 자꾸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도 레이저를 발사하면 옆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콜라이더를 추가하여 충돌을 감지하게 되었고 레이저는 생성되어 나가려는 속도에 부딪혀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료를 하고 이번에는 예외사항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왼쪽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을 선택하여 설정창을 열어줍니다. 목록 중 피직스 2D를 선택하면 여러 설정들이 있습니다. 레이어 컬리전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계단 형식으로 여러 설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해당 레이어를 가진 오브젝트들 간의 충돌 사항을 적용시킬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레이어를 가진 오브젝트들 간은 충돌을 무시할 수 있게 체크 해제합니다. 에너미도 동일하게 체크 해제하여 설정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레이저가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에 충돌하게 되면 서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가 레이저에 맞게 되면 시작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자세히 보면 맞았을 때 그 속도에 의해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레이저를 맞았을 때 리스폰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처음 위치로 이동하기 전에 제어를 하면 됩니다. 리지드 바디 2D의 리니얼 벨로시티 값에 벡터2의 제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레이저에 맞아도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레이저에 맞으면 밀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되며 처음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에 맞게 되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데 심심해 보이니 파괴되는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여러가지 파괴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85번부터 491번까지 모두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하니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하이어라키 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애니메이션을 저장하던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름은 디스트로이 애니메이션이라 정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잘 되었는지 애님 폴더로 이동하여 확인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배치했던 오브젝트의 이름을 구별해주기 위해 디스트로이라고 변경합니다.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의 이름도 디스트로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프리팹 폴더로 이동하여 디스트로이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프리팹은 풀 매니저에서 생성해서 재사용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되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비활성될 수 있게 컨트롤해야 합니다. 스크립트 폴더로 이동하여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디스트로이 이펙트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디스트로이 프리팹에 추가하고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end 이펙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에 setActive 함수를 호출하고 펄스로 설정하여 비활성되게 합니다. 이제 이 함수를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호출되게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애님 폴더로 이동하여 Destroy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합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으니 루프 타임의 체크를 해제해서 한 번만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Destroy 애니메이션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타임라인을 이동시켜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왼쪽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이벤트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펑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스크립트에서 작성한 end 이펙트 함수명을 작성하여 호출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작성하였다면 애니메이션 설정 창을 닫습니다. 이제 풀 매니저에 등록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앞서 작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이름은 Destroy Effect Prefab이라 작성합니다. 리스트에도 등록해야 하니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5개를 생성할 수 있게 초기화합니다. 오브젝트 타입에 Destroy Effect를 추가합니다. 타입을 추가했으니 프리팹을 호출할 수 있게 getPrefabForType 함수로 이동하여 추가합니다. 리스트에도 추가할 수 있게 getListForType 함수에도 추가합니다. 이렇듯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코드로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 마쳤으니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풀 매니저에 추가했으니 Destroy Prefab을 등록합니다. 이제 적용해 주겠습니다. enemy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충돌되면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Start Destroy Effect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게임 오브젝트 지역 변수를 작성하고 Request Laser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Destroy Effect로 설정하여 대입합니다. 오브젝트를 배치해야 하니 Set Position and Rotation 함수를 호출하여 파괴되는 에너미의 위치 값을 전달합니다. 다 되었으니 충돌 시 오브젝트를 비활성시키고 난 뒤 Start Destroy Effect 함수를 호출하여 파괴되는 연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Start Destroy Effect 함수 내용을 복사하여 스페이스 플레이어 스크립트에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는 시작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폰 함수가 호출되기 전 Start Destroy Effect 함수를 먼저 호출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레이저 충돌 시 파괴되는 연출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 시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파괴되는 연출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